자, 감히 말씀을 드릴게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은 차트 분석 초보는 바로 졸업 가능하다고 말할 정도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추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추세선 긋는 거는 워낙 많이 보셨죠. 추세선이 중요한 것, 그리고 추세선 복사하는 법, 이 복사가 또 유용해요. 그 다음에 가짜 추세, 진짜 추세, 이것도 실전에서 중요한 개념이에요. 일단 추세라는 것이 참 중요한데 SK 하이닉스 주가 차트예요. 일봉 차트이고요. 한쪽으로 추세가 만들어지면 그쪽 방향으로 계속 가려고 하는 성질이 바로 이 주식의 특징인데, 주식 추세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락 추세, 상승 추세, 그리고 추세를 잡지 못하는 횡보 구간, 이렇게 세 개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매매 한 종목이라면은 내 종목은 어떤 추세에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고, 내가 매매를 할 거면은 내 성향에 맞게 어디서 사야 될지 알아봐야 되겠죠. 자, 스윙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는 상승 추세에서 단기 조정에서 사는 것이 스윙 매매죠. 일단 스윙 매매를 한다 그러면은 상승 추세임을 내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또는 중기 이상으로 크게 먹을 생각이다. 하락 추세를 끝낸 횡보 구간을 파악할 줄 알아야 되고, 횡보 추세를 상승 추세로 돌려 세우는 이런 추세 전환에 대해서도 잘 파악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일단 추세가 잡혀진 것에서 내가 조정 때 매매를 하면은 하락이나 횡보보다는 내가 물리더라도, 내가 사고 난 다음에 내려가더라도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커진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 추세를 항상 잡아라, 파악을 하라, 다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스윙매매에서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판단, 상승 추세를 알아보는 겁니다. 그러면 추세선을 어떻게 긋나, 이렇게 정확하게 어떻게 교과서적으로 정해져 있고 이런 건 아니에요. 상방 추세선, 하방 추세선을 나뉘는데, 상방은 고점대를 이은 선이 되고, 하방 추세선은 저점대를 이은 것을 하방 추세선. 자, 추세선이 내려가니까 여기는 이제 하락 추세죠, 그죠? 여기서 보면은 고점이 위로 올라가고 저점이 위로 올라가고 상승 추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신기한 것이 100%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니지만, 이 추세를 볼 때 상방 또는 하방에서 정확하게 그 점들을 이어나가는 선을 하나 잡고 그것을 복사를 해서 밑으로 이어버리면은, 또는 아래쪽이 정확하게 이어진다면 그것을 위쪽으로 연작을 하면은 대략적으로 그 추세선이 계속해서 이어진 성질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부분 보면은 이 하방 추세 같은 경우는 요렇게 지켜주다가 요렇게 올라가고 있고, 상방 같은 경우는 요렇게 가지만 대략적으로 고점대가 요렇게 지나가고 있죠, 그죠? 여기서 요렇게 맞으면 요런 추세가 되고, 그러면 여기 덜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여기를 이어버리면은 세 번째 맞는, 그럼 여기가 오버슈팅,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추세선으로 고점이 이어지는 곳을 이렇게 한번 이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키움증권 기준으로 여기 차트 툴바에서 전환을 시키면은 여기 차트 툴 편집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두 번째 분석 도구 들어가면은 추세선 복사라고 있어요, 여기. 자, 요것을 오른쪽으로 추가를 해서 확인을 하면은 여기 추세선 복사 버튼이 생겼어요. 첫 번째 추세선 하나 설정을 해두고, 그 다음에 추세선 복사 버튼을 누르고 난 다음에 복사할 추세선을 클릭을 하면은 똑같은 길이와 똑같은 각도로 복사가 하나 되죠. 이것을 대략적으로 이렇게 밑으로 내려 볼게요. 이렇게 하고 오른쪽으로 진행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연장을 하고 다시 이것을 오른쪽 연장을 하면은 대략적으로 그 다음 시세가 만들어지는 고점대와 저점대를, 이 추세가 유지된다면은 그 부분을 대략적으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정확하게 고점, 정확하게 저점을 맞추기보다는 이 추세가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 그러면은 어디가 고점대이고 어디가 저점대인지, 어디서 입절을 해야 되고 어디서 분할 매수가 들어가야 될지 중심을 두고 대략적으로 상방과 하방을 우리가 파악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제 여기와 다르게 여기 지나갔으니까 여기선 이제 좀 더 세세하게 추세선을 조정을 해볼 수가 있겠죠. 대략적으로 이런 추세가 상방 부분이 되고, 자, 여기서 요것을 복사를 해서 밑쪽으로 내리면은 대략적으로 하방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수정을 또 이렇게 만들어 가볼 수가 있겠죠. 자, 지금까지 보면은 대략적으로 상방 추세가 여기고 하방 추세가 이렇게 된다. 여기서 하나 더 우리가 또 볼 것이 가짜 추세, 진짜 추세. 자, 여기만 보면은 요것이 진짜 추세예요. 긴 기간을 두고 상방, 하방을 두고 계속해서 이런 추세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 추세선을 돌파를 하고 상승이 나오면서 이 추세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안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또 추세가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상승하락 상승하락 요런 또 추세가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장기간에 만들어진 추세를 벗어난 것, 요것은 뭐 말은 가짜 추세선이라고 했지만 벗어난 추세선, 요런 것들을 우리가 오버슈팅이라고 해요. 추세를 넘어간 것, 오버슈팅. 이렇게 오버슈팅이 나왔을 때는 단기간에 어디까지 급등할지 모르고 이런 장기 추세선을 돌파를 했을 때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매 스타일에 따라서 편안하게 좀 여유 있게 몇 주 몇 달을 두고 여유있게 수익 매매를 한다 그러면은 이 적절한 추세선을 타고 올라가고 내려가는 하방을 노리는 것이 일반적인 수익 매매 위치라면은 단기 단타 급등을 노리는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추세를 돌파를 할 때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는 단기간에 빠르게 시세가 나오는 이런 부분을 노리기도 합니다. 실제로 저도 이제 수익 매매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을 노리고 단타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을 노리기도 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벗어난 추세 오버슈팅은 언젠가는 또 하락을 급하게 올린 만큼 빠르게 이제 하락을 하게 될 거예요. 이 빠르게 하락을 할 때 다시 이 본래 추세선으로 돌아오려는 회귀 본능이 있습니다. 그것이 상방에 걸릴지 중심에 걸릴지 하방까지 찍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다음 다시 이 본래 추세선으로 돌아오게 돼 있다. 좀 더 크게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도 좀 추세가 보이죠. 이런 식으로 추세가 보이죠. 자, 대략적으로 이렇게 상방 추세 여기 부분만 생각해서 길게 한번 빼보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을 한번 복사를 하고 아래쪽으로 쭉 내려서 여기에 하방 부분을 맞추면은 이렇게 대략적으로 이 각도가 맞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추세가 만들어지는 것들을 한번 해보시면은 정말 신기할 거예요. 이런 형태가 상당히 많이 나온다. 이런 추세로 가다가 상방을 돌파하고 자, 단기 급등, 오버슈팅 구간, 스윙 구간, 단타 구간, 단기 급등 구간, 각도가 매우 가파르고 단기간 시세가 많이 나온 구간. 그런데 언젠가는 다시 본래 추세선으로 회귀를 하려고 한다. 쭉 내려와서 이번 여기에서는 쭉 내려서 다시 본래 추세선으로 들어오고 난 다음에 하방에서 다시 반등, 하방에서 다시 반등, 다시 상방 추세 돌파하고 급등, 다시 여기로 회귀를 하고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하방도 이탈하면 또 추가 하락이 나올 수가 있고요. 요거는 큰 추세선이에요. 이 큰 추세선 안에 작은 추세는 또 얼마든지 존재를 하죠. 예를 들어서 여기 같은 경우 그래서 또 작게 이런 추세선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요것을 복사를 해서 밑쪽으로 내리면은 대략적으로 이런 추세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이렇게 추세 큰 추세를 파악하고 또 작은 추세를 파악하고 큰 거에서 작은 것으로 들어가면서 추세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큰 추세를 잘 파악을 한다면은 상승 다음에 다시 회귀를 하고 급락했을 때 이 하방까지 내려왔을 때 밑부분 대비 몇 프로 잡고 밑부분 대비 몇 프로 잡고 수익 매매도 가능한 부분이 되겠죠. 그죠? 큰 추세 안에서 작은 추세를 또 만들어주고 점점 저점 올라간다. 그러면 이 추세 고점 돌파 가능성이 커진다. 단기 급등 가능성이 커진다. 그죠? 여기 안에서도 대략적으로 보면은 요런 추세가 또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 추세선 진짜가 아니라 요거 실제 진짜 추세선이고 여기로 회귀를 하려고 한다. 그럼 여기서 더 큰 추세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무조건 맞춘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대략적으로 이런 추세를 가고 있고 이 추세는 위쪽에 있냐 밑쪽에 있냐를 파악을 하는 거예요. 자, 요렇게 지금 이어버리면은 너무 각도가 가팔라지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맞는 게 없잖아요. 그죠? 물론 여기서 너무 급등을 하면은 요 추세 상방 언젠가는 맞겠죠. 그죠? 근데 전체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는 대략적으로 봤을 때는 요런 추세가 만들어지지 않나 싶어요. 여기도 왼쪽으로 좀 연장을 하고 일단 크게 한번 보면은 자, 이렇게 끝까지 연장해서 한번 대략적으로 보면은 대략적으로 뭐 고점 큰 추세에서 여기서 오버슈팅. 자, 이 큰 추세를 복사를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보면은 자, 대략적으로 저점 큰 추세를 보면은 자, 상방 하방 상방 하방 상방 하방 상방 하방 대세 상승 추세로 지금 올라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작은 추세에서 돌파도 단기 급등, 하지만 오버슈팅이고 시세를 챙겨야 될 시기고 장기 추세에서도 오버슈팅 시세를 챙겨야 될 때 지금도 보면은 장기 상승 추세를 살짝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단기간에 어디까지 급등할지 모르죠. 하지만 오버슈팅이다. 자, 이번에 여기서 끝날지 살짝 올라갔다 끝날지 여기와 같이 엄청나게 급등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폭락을 해줄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하지만 오버슈팅을 하고 나면 하방까지
급등 다음에 급락이 올 수 있다. 자, 엊그저께 지수 브리핑에서도 지수에서도 이것을 설명을 드렸죠. 그죠? 지금 미증시가 추세 상방 부분에 있는데 오버슈팅이 나올지 상방 먹고 내려갈지 이제 그 부분에 있다. 미증시가 오버슈팅이 나온다면 단기간 어디까지 급등할지 모르고 지금 내려간다면 적절하게 이렇게 대략 상방 부분에서 조정을 받으면 조금 조정받고 또 다시 상승하는 이런 그림이 나올 수 있다.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러면 큰 그림으로 앞으로 시나리오를 생각해 본다면 SK 하이닉스 여기서 오버슈팅을 하면 할수록 다음에 회계 급락은 더 강해질 것이고 언젠가는 하방에 맞을 것인데 하방에서는 또 모아갈 시기가 될 수 있고 이런 큰 추세 안에 또 작은 추세 안 그러니까 언젠가는 또 이 작은 추세 안으로 들어오겠죠. 그죠? 여기서는 또 한번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다. 그죠? 이렇게 작은 추세 같은 경우는 상방 하방 정도만 잡아도 되겠지만 이렇게 큰 추세 같은 경우는 하나 더 복사를 해서 대략적으로 중심 정도를 이렇게 체크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대략적으로 위쪽에서 놀고 있냐 아래쪽에서 놀고 있냐. 자, 위쪽에서도 반등 이탈하고 쭉 내려오고 중심 돌파 상승 이탈 내려오고 중심 돌파 상승 중심에서 반등. 이 중심이 이러한 성격들도 보여주기도 합니다. 완전 초보분들은 이것을 100% 이해를 하고 이것을 바로바로 접목시킬 수는 없고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말 10개 중에 지금 4, 5개 밖에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여기 안에 지금 많은 게 숨어 있거든요. 여기서 지금 유레카를 외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 10개를 다 이해하시려면은 한 번보다는 3번, 3번보다는 10번 보는 것이 안 들리는 것도 들리고 그 다음에 사람이 잘 까먹어요. 까먹지 않기 위해서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몇 번 보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은 상승 추세가 중요하다. 첫 번째. 그 다음에 이 추세선을 딱 상방 하방을 맞추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이 흐름을 보는 것이 중요하고 지금 윗부분이냐 아랫부분이냐를 보는 것이 중요하고 추세는 이게 대세 상승 추세도 있고 그 안에 좀 더 작은 거, 그 안에 더 작은 추세 항상 숨어 있다. 그 추세들을 잘 파괴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기간이 단기보다는 장기, 중기, 장기로 넘어갈수록 장기 추세도 더 잘 봐야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장기보다는 단기 매매자일수록 장기도 보지만 점점 단기 추세도 또 잘 봐야 되고요. 그죠? 혹시나 뭐 또 증권사마다 이 복사 버튼이 없다고 하면은 일단 추세선 하나 긋고 난 다음에 하나 똑같이 하나 그어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밑으로 내려둬도 똑같이 복사가 되는 거겠죠. 그죠? 이렇게 추세가 살아있고 재료가 있으면 더 좋겠죠. 그죠? 요런 차트 종목 공부는 또 VIP 멤버십 채팅방에서 계속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주식은 추세입니다. 자, 10일 전에 트렌드 라인 모르면 차트 분석하지 마세요라는 이 영상으로 우리 일봉 차트에서 트렌드 라인에 대해서 한번 배웠습니다. 여기에 뭐 진짜 추세선, 가짜 추세선, 그리고 추세선으로 회귀하는 것들 이런 것들 일봉 차트에서 한번 배워봤는데 분봉 차트 단타 매매로 한번 들어와 보도록 할게요. 자, 종목은 GST라는 종목이고 오늘 매매한 시점, 매매 마크력부터 한번 보면은 아침 9시, 10시, 11시, 12시 쭉 올라가다가 12시 반 이후로부터 쭉 내려오고 난 다음에 여기서 바이 위에 올라올 때 분할 매도 그 다음에 조정 그 다음에 한 번 더 상승 다음에 하락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일반 차트로 들어와 가지고 아침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5% 갭 상승 시작을 하고 추가적으로 큰 폭 상승 다음에 쭉 조정을 받고 20선 지지받고 한 번 더 상승을 했죠. 크게 볼까요? 트렌드 라인 추세선이 만들어지지 않죠. 뭐 저점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고 고점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위로 올라갔잖아요. 그죠? 요런 추세로 올라오다가 그 위로 올라갔다. 그러면은 추세선 이 레벨을 뛰어넘은 것 이제 추가 상승 구간으로 급등 구간으로 들어가는 게 되겠죠. 그러면 다시 확대를 해서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올라가는 추세선 트렌드 라인이 설정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상승이 나오고 그 다음에 조정이 살짝 나왔습니다. 이제 고점이 올라가고 저점이 올라가는 형태를 보여줬으니까 이 트렌드 라인이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대략적으로 추세선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이 추세선을 복사를 해서 대략적으로 아래쪽에 맞는 부분으로 한번 이동을 시켜 보도록 할게요. 대략적으로 이렇게 한번 보고 진행을 시켜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쭉 내려오다가 여기 추세선과 조금 먼 상태인데 물론 여기서 치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충분한 조정을 기다리겠다면은 이 추세 하방 이 근방까지 한번 기다려 볼만 하겠죠. 그 다음에 쭉 진행이 되고 옆으로 기간 조정을 지나면서 여기와 이격도를 더 좁혀가고 있습니다. 자, 이격도를 좁히고 난 다음에 쭉 올라와서 한 번 더 상승을 해주죠. 자, 요것을 다시 연장을 할게요. 요것도 연장을 하고요. 자, 첫 번째 고점과 두 번째 고점 다음에 추세선 하방 지지받고 이제 다시 상방까지 진입을 합니다. 이 상방까지 왔을 때는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 추세선을 돌파를 하면은 단기적으로 추가 급등
오버슈팅 가는 구간, 급등 구간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 하지만 요걸 지지받고 내려온다면은 다시 하방 부분에서 지지 반등 또는 이탈 여부를 체크를 하면서 또 타점을 노려볼 수가 있겠죠. 자, 돌파를 하든 안 하든 일단 한번 크게 조정을 받습니다. 추세선 상방 부분에서, 그죠? 그 다음에 요것을 이겨내고 돌파를 한지를 보면은 추가 상승이냐 이제 조정이냐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조금 밑으로 지나가다가 상승 다음에 조정 20선에서 한번 받고 난 다음에 돌파를 했어요. 이제 단기적으로 여기까지 상승할지 바로 치고 뭐 상가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추가적인 상승, 단기 급등 가능성은 생겼다. 이 각도를 넘어서는 이제 이 각도가 아니라 요런 각도가 한 번은 펼쳐질 수가 있다. 한번 각도가 엄청나게 올라가면서 단기 급등이 나왔죠, 그죠? 지금 이 부분만 보면은 대략적으로 추세가 요런 식으로 흘러가고 요걸 복사해서 밑쪽으로 내려버리면은 요걸 복사해서 밑쪽으로 내려보면은 요런 추세로 올라가죠, 그죠? 여기와 여기는 추세의 각도도 다르고 추세 밴드 라인도 다릅니다, 그죠? 여기와 여기는 지금 다른 추세, 다른 시세예요. 다른 레벨이고, 그런데 여기 일봉 차트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이런 것을 넘어가서 물론 여기서 치지 않고 올라와서 상한가 들어가 버리면은 뭐 단기 급등으로 끝까지 간 거겠지만 상승 다음에 다시 조정으로 들어간다면은 이 밴드 원래 추세 밴드 안쪽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 그죠? 자, 그럼 다시 다 지우고 자, 제가 매수한 시점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 자, 일지 차트의 매수한 시점이 상승 다음에 쭉 내려서 60선에서 바이가 됐죠, 그죠? 쭉 내려오고 난 다음에 60선에서 대략적으로 요런 곳에서 이제 바이가 된 거죠. 지금 장중이고 추세가 잘 안 보이는 분들은 상승하다가 20선도 깨고 추세가 무너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는 다른 추세들이 안 보이는 사람들이 있고, 근데 저는 여기서 이 차트를 보자마자 추세선을 잘 지켜나가고 있고 아직 상승 추세구나 라고 판단을 했어요. 왜냐면은 다시 요렇게 올라가는 추세선 한번 그려볼게요. 아침에 만들어진 거 하나 둘 세 개 만들어진 거, 이 세 개 만들어진 거 돌파를 하고 단기 급등 나오고 요런 추세를 다시 이탈하고 난 다음에 다시 내려와서 원래 추세 밴드 안쪽으로 들어왔죠. 자, 이 추세를 복사를 하고 본래 추세선 하방 부분에 위치를 한번 해볼게요. 대략적으로 이렇게 한번 추세를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지금까지만 보면은 이 종목은 지금 상승하고 난 다음에 12시 한 35분 40분부터 여기 1시, 여기 1시 반, 여기 1시 45분 거의 1시간 이상을 쭉 계속해서 내려가는 하락 추세로 보일 수가 있겠지만 이렇게만 보면은 전체적인 추세를 보면은 상승 추세 안에서 단기 급등이 나오고 원래 상승 추세선 하단까지 내려와 있고 이것을 깨지 않았으니까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구나 라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어요. 여기 위치에서는 이 종목은 상승 추세인 거예요. 물론 분봉상 오늘 전체에서는 상승 추세고 단기적으로는 여기 하락 추세이긴 하지만 전체적인 추세는 상승 추세에서 단기 하락 중이다. 이렇게 차트 분석 이해를 하시는 것이 맞다. 자, 이 부분에서 추세선 하방 부분에서 하나 둘 셋 계속해서 아래끌어 달리면서 지켜주려고 하고 또 3분 봉상 60선에서 지켜주려고 하고요. 또 왼쪽으로 가면은 직전 고점 돌파하고 급등이 나왔잖아요, 그죠? 이 부분에서 지지가 나오고 있고, 자, 이 부분이 의미가 있다, 그죠? 추세 하단 60선 직전 고점 매물대 여러 군데서 하나가 아닌 두 개, 세 개, 네 개 더 많으면 많을수록 여기가 단단한 거잖아요, 그죠? 단단한 부분에서 점점 지켜주고 있다. 내려갈 때 계속해서 아래꼬리 들어오면서 내려가는 것을 방지하는 호가창에서 매수세를 확인을 하고 그러면 한번 매수를 해볼 수가 있고 내려가면은 손절을 하면 되는 거고, 그죠? 그럼 여기서 만약에 상승을 한다면 1차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추세선 상방 부분이 1차 목표가가 되겠죠. 여기를 돌파하면 추가 상승 또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더 안전하게 분할 매도로 일단 좀 챙기겠다 하면은 이 추세의 중심 부분, 지난번에도 중심 부분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중심 부분도 은근히 지지 저항 역할을 한다. 자, 그래서 다시 일지 차트로 들어가서 일지 차트에서 다시 추세를 그어볼게요. 이렇게 긋고 복사를 해서 아래쪽으로 대략적으로 이렇게 내리고 오버슈팅 다음에 본래 추세로 들어오고 난 다음에 추세 하방 부분 매수, 그 다음에 쭉 올라가서 이 상방 부분 근방에서 일부 매도 좀 내려오다가 한 번 더 상승, 여기서 빠르게 반등을 하면은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겠죠. 근데 천천히 상승을 하면은 점점 더 목표가가 올라가는 거죠. 상방 한 번, 두 번 매도하고 내려와서 그 다음에 여기 돌파하고 한번 살짝 오버슈팅 다시 밴드 안쪽으로 들어와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밴드 상방 부분에서 한번 지지 반등 시도를 했었죠, 그죠? 제가 이 종목을 좀 더 매매를 하려고 했다면은
팔고 난 다음에 다시 하방 내려왔던 이 부분, 그 다음에 돌파하는 부분, 추가적으로 여기와 여기도 매수 타점으로 고려를 해볼 수 있는 시기고, 전체적으로 본다면 오늘 가장 좋은 매수 타점은 이 부분이 되겠죠. 그죠? 트렌드 두 개 만들어지고 하방 부분에서 다시 되돌리는 부분, 여기서 크게 상승이 나왔죠. 그죠?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한번 흐름을 보면은 지지받고 돌려세우고, 상방 부분 근방에서 조정, 그 다음에 내려가다가 한번 걸리죠. 20선에서 여기를 이탈했다면 다시 하방까지 내려갔을 건데, 걸리고 난 다음에 이 들어올린 것을 이겨버리면 다시 상방까지 가능성, 그 다음에 들어올리면서 다시 추세 상방, 이번엔 정확하게 여기서 맞았네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저항받고, 추가 상승을 하던 맞고 내려오던 일단 저항을 받죠. 그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장이 마감이 되었는데, 보면은 지금 이 추세도 계속해서 중요하겠지만, 자, 여기 오버슈팅이 나오고 오버슈팅이 나오면서 고점을 더 올리는 형태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은 앞으로 이 종목은 추세가 하나 더 생겼다. 이제 이것이 오버슈팅 라인이 아니라 고점을 많이 올린 거 두 개가 생겼기 때문에 이런 추세를 또 앞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이걸 돌파라고 또 돌파를 했으면은 라인이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하다가 내려오고 또 내려오면은 라인이 또 밑으로 내려가는 라인으로 변할 수가 있고, 그 안에서 큰 추세, 작은 추세를 계속해서 찾고 추세 방향성이 바뀌는지를 찾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자, 다른 것들도 기억할 게 많겠지만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단기적으로 내려가는 것이 보이더라도 지금은 상승 추세가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을 찾기 위해서는 본래 추세선 안에 있으면은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가 살아있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다는 것이 이 추세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살아있는 추세에서 내려가는 것은 저가 매수 기회가 되니까요. 그죠? 자, 분봉 차트 단타에서도 이 트렌드 라인이 중요하니까 계속해서 차트 많이 보시고 연습도 많이 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추세선에 대해서 좀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죠. 자, 여기서부터 2주 전에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트렌드 라인 모르면 차트 분석하지 마세요 라고 여기서 한번 배웠고, 그 다음에 실전에서 매매한 거 또 다른 예시 여기서 한번 배웠고, 오늘도 추세선을 활용한 실전 매매에 대해서 한번 배울 건데요. 오늘은 자, 기술적 분석 중에서 추세선, 그러니까 트렌드 라인이죠. 추세선, 상단, 밴드, 기법, 이렇게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매매한 종목은 DSC 인베스트먼트입니다. 일단 일지 차트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매매 마크 대역 표시. 자, 급등담에 내려오고 쭉 올라가다가 여기 금요일 전 거래일 중간 정도에서 한번 매수를 하고 오늘 급등을 했어요. 오늘 고가가 18%까지 나오고 쭉 내려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여기 바이, 여기 셀. 여기서 뭐 다른 것들도 있겠지만 기술적 분석도 하나만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방면으로 분석을 한다는 거 많이 보신 분들은 이제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번 매매의 가장 중심이 됐던 매매, 추세선 상단 밴드 중심으로 한번 볼 건데요. 1거래일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이 종목이 1월에 크게 한번 상승하고 내려왔어요. 뭔가 이슈가 있다라는 거겠죠. 자, 보면은 종목이 인베스트먼트, 투자사죠. 그죠? 관련주로는 뭐 마켓컬리 관련주, 그 다음에 두나무 관련주, 일자리, 4차 산업에 투자가 됐기 때문에 또 4차 산업 수혜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두나무 관련주니까 당연히 비트코인 오르는 데 대해서 수혜, 그 다음에 요즘에 뭐 저 PBR 이슈가 있죠. 자사주 소각 이슈도 있고요. 그 다음에 버추얼 아이돌 관련주로도 포함이 되고요. 일단 이슈가 있고 끼가 있다. 급등하고 내려와서 다시 여기 매물대까지 내려오고 다시 야금야금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윗꼬리가 계속해서 달리고 있죠. 자, 여기 많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여기 물린 사람들 많이 있겠죠. 그래서 한 번씩 튀어주면서 위에 얼마나 물려있는 사람들 매물대 테스트를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테스트를 한다는 것은 테스트를 해봤는데 한번 들어올릴만 하다 그러면은 올라갈,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겠죠. 그죠? 근데 이제 테스트를 했는데 너무 매물대가 강력하다, 매도세가 강력하다 그러면은 한 번 더 눌렸다가 다음에 올릴 수도 있고요. 일단 이런 모습은 의미가 있다. 이런 모습은 개인들이 하는 게 아니다. 세력이 하는 거다. 근데 한두 개가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죠. 자, 여기서 추세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대각선으로. 자, 여기까지만 보면 그냥 일자로 간 추세선이죠. 근데 이렇게 올라가면서 추세선이 대략적으로 이렇게 생깁니다. 우리가 보통 추세선을 만들 때 고점과 저점을 잇잖아요. 그죠? 대략적으로 뭐 저점을 맞는다면은 복사를 해서 밑으로 내리면은 뭐 요런 추세가 아래쪽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고, 좀 더 당긴다면은 대략적으로 저점 때는 요렇게 올라가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추세선 상단을 익절 라인, 하단을 매입 단계 이렇게 우리가 보잖아요. 일단 상승 다음에 조정을 받고 다시 반등을 해주는데, 자, 근데 여기 안에서 보면은 고점 라인이 여기 형성되고 있고 여기 위쪽은 꼬리들의 추세선이죠. 그죠? 캔들 보면은 캔들 고점 때는 대략적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이것을 대략적으로 이렇게 한번 그어볼게요. 또는 여기 윗부분을 복사를 해서 밑쪽으로 그어보면 대략적으로 이런 추세가 비슷하게 이렇게 생기고 있죠. 그죠? 꼬리의 고점은 여기, 캔들의 고점대는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세선의 상단 밴드가 이렇게 만들어졌죠. 여기는 지금 캔들의 구간, 여기서는 슈팅의 구간,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저번 추세선 기본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상단, 하단, 상단, 하단 이렇게 흘러가다가 주가가 하단을 깨면은 추가 하락 가능성, 상단을 돌파하면 추가 급등 가능성, 오버슈팅 가능 구간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우리가 배웠죠. 그럼 이 종목을 봤을 때는 여기서는 여기를 돌파하면 추가 급등 가능 구간이 나올 수도 있는데 캔들 구간도 이게 만들어지고 있다. 상단 밴드가 이건 역시 여기 돌파 시 추가로 각도를 높이네. 지금 각도가 이런 각도잖아요. 그런데 급등이라는 것은 각도가 변하는 것, 더 급하게 올라가는 것, 그것이 캔들의 추세를 만들어졌을 때도 통용되는 개념이다. 자, 그래서 다시 일제 차트로 들어가 보면은, 자, 대략적으로 캔들 추세선 라인 이렇게 되는 부분을 여기 돌파를 할 때 여기서 바이가 된 거고 여기 셀을 뗀 거죠. 자, 그런데 비중의 일부는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다시 여기 상방 부분을 이렇게 이어볼까요? 추세선의 최종 고점대는 여기잖아요. 아침에 갭 상승을 보면 정확히 여기서 시작을 하죠. 그리고 이렇게 슈팅이 나왔습니다. 자, 종가가 여기를 지켜주고 끝냈어요. 그렇다고 무조건 급등은 아니지만 가능성을 내포하고 끝냈기 때문에 비중의 70%는 안전하게 챙겼으니까 30% 정도는 좀 더 공격적으로 가져가 볼 수가 있겠죠. 차트 위치가 높더라도 가능성이 생겼잖아요. 지금 이런 각도에서 이렇게 올라갈 각도 가능성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기준을 삼을 수 있는 게 전고점이라는 기준이 있고요. 그죠? 만약에 내일 가져왔는데 내려간다. 이 추세선 이탈하면은 팔고 나오면 되는 것이고 이것을 잡아먹고 고점 돌파하면 추가 상승 가능할 수도 있고 그죠? 자, 다른 것 예를 한번 보면은 에이프릴 바이오 같은 경우 여기를 보면은 항상 그렇게 나온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나오는 차트를 잘 봐야 돼요. 이게 추세가 만들어지는 것들. 여기 이제 꼬리가 달리면서 위로 올라가고 있죠. 대략적으로 추세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맞고 내려고 할 건데 만약에 여기를 돌파하면 추가 상승 가능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보다 더 빨리 매집을 가능한 구간을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캔들 역시 비슷하게 올라가는 추세가 만들어지는 것. 대략적으로 캔들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원래는 윗꼬리, 아랫꼬리 이렇게가 이제 밴드가 우상향 추세인데 그 안에 상단 밴드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꼬리와 캔들 사이가 비슷하게 만들어진다면 이 밴드 안쪽으로 종가가 마감이 된다면 자, 그 다음 날에 이 밴드 안에서 종가가 마무리되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를 돌파를 하고 추가적으로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가장 핫했던 자람 테크놀로지도 한번 볼까요? 대략적으로 여기 보면은 꼬리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올라가는 이것이 이제 본래 추세선이죠. 근데 그 안에 캔들도 비슷하게 올라가는 이 밴드가 보입니다. 자, 이 밴드 돌파하고 1차적으로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상단에서 저항받고 내려오고 그 다음에 오늘 아침에 갭 상승으로 밴드 안쪽으로 들어오고 난 다음에 지지, 반등 다시 들어오고 난 다음에 돌파하고 추가 급등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단과 하단 중 상단의 1차, 2차 두 개의 가이드로 이렇게 밴드를 잡고 매매를 해볼 수가 있겠죠. 물론 요거 플러스 그 전에 있던 거래량이라든지 수급이라든지 지금 이 종목이 갈만한 건지 이런 것들은 당연 기본으로 돼야 되는 것이고 플러스 전형적으로 상승하락이 아닌 상승담 쉬고 바로 더 튀어가는 급등전에서 잡을 수 있는 이 밴드 위치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가이드를 잡고 매매를 해볼 수 있다. 실제 저도 이렇게 참고를 해서 매매를 하고 있고요. 그죠? 자, 보시면 모든 종목에서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서 보면은 뭐 나오는 게 없죠. 근데 뭐 급등하기도 하고 뭐 오늘 상한가 간 대봉 LS도 뭐 그런 거 없이 그냥 올라가고 그죠? 우진엔텍 얘도 뭐 내려오다가 올라가기도 하고 시노펙스 상승 조정 지지받고 올라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그런데 이제 내가 매매할 종목을 보는데 이런 형태가 만들어진다. 이런 형태는 이제 내가 배운 거고 그러면 가이드를 잡을 수 있고 일단 여기를 넘어져 줘야 되고 그러면 여기가 포인트로 볼 수가 있고 두 번째 여기가 올라간다면 저항이 될 건데 여기를 또 돌파하면 추가 상승 가능하겠구나. 가이드 잡아볼 수가 있는 하나의 기준점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가장 크게 이해해야 될 것이 이 추세라는 것을 인지를 해야 되고 이 추세가 만들어지는데 추세 각도 위로 넘어가면은 이 각도가 아니라 이런 각도가 될 수 있다. 여기를 이탈하면은 이 각도가 아니라 이런 각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것, 이 큰 대전제를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이 가이드보다 한 발 더 빨리 볼 수 있는 가이드
상단 밴드의 1차 가이드를 볼 수 있는 것을 오늘 배운 거고, 전체적으로는 이 추세를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하나만 보고 맹신을 하면 안 돼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100% 올라간 기법은 이 세상에 절대 없다. 맹목적으로 살 게 아니라 또 분산 투자해야 되고, 이 종목에 대해 공부를 해봐야 되고, 사고 난 다음에 어디까지 내려가면 내가 손절을 하겠다. 이 가이드가 먼저입니다. 오늘 25% 상승한 선익 시스템이라는 종목이고요. 지금 여기는 2월 초로 당겨서 과거로 돌아간 차트 모양입니다. 스윙 매매 주식 차트, 이 주식이라는 것이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이 핵심이잖아요. 2월 초 한 달 반 전으로 돌아간 이 시점에서 이 종목이 그 다음에 한 달, 두 달 뒤에 튀어줄지 여기서 알기는 쉽지 않죠. 특히 고점 대비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 전에 있던 고점 대비도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이고, 자, 이 상태만 보면은 이 종목은 상승 추세인가요? 하락 추세인가요? 요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어요? 자, 시각에 따라 다른 거예요. 크게 보면은 여기 엄청나게 상승했던 부분 대비 최근의 고점을 보면은 고점이 낮아져 있는 상태이니까 하락 추세로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단기적으로 좁은 시야로 들어가면은 고점 대비 내려오고 난 다음에 올리면서 직전의 고점대, 여기 저점대 대비 여기 많이 올랐던 고점대, 이렇게 산들이 항상 이런 시세가 나온 산들이 중요하거든요. 여기 생기기 전에 만들어진 이 산을 꽤 많이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오면서 돌파를 해줬죠.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전고점을 돌파를 했으니까 지금 내려간다고 하락 추세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럼 어떻게 봐야 되냐? 직전 저점을 깨지 않은 상태에서 전고점을 돌파하고 내려왔기 때문에 이런 중기적으로는 상승 추세인데 초단기적으로는 상승 추세 안에서 하락 추세가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이 추세가 만들어지면은 이 추세 상방 하방 이렇게 시세가 움직이잖아요. 상승 추세에서 이 추세 하방이 싸다고 하는 거고, 이 중심 이하가 중심 이상이 비싸다고 말을 하는 거죠. 지금 이 모습만 보면은 이 종목이 가망이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전고점을 돌파하고 전저점을 깨지 않았기 때문에 이 종목이 지금 죽은 게 아니에요. 상승에 대해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추세선을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 고점과 여기 고점, 이 두 개의 고점을 연결을 해 볼게요. 최근에 계속해서 우리가 추세선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배우고 있죠. 오히려 오늘이 더 기본이다. 어제도 그렇고 며칠 전도 그렇고 오히려 이 추세선의 변형, 또 다른 모습, 상단 밴드 이런 것들 배웠는데, 오늘은 더 기본 추세선이 만들어지고 싼 곳 밑부분에서 매수하는 것이 일단 이 추세선의 기본 개념이 되겠죠. 자, 이 추세선을 복사를 하고 밑쪽으로 내려볼게요. 이전에 저점대가 여기였죠. 이 저점대 근방까지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추세선을 깨지 않고 있죠. 그죠? 그러면은 중기적으로는 상승 추세에 단기적으로 하락 추세다. 여기서는 이 종목을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종목이 내려오다가 이 하방을 지지를 해주고 돌려 세운다면은 다시 상방까지 갈 가능성, 추세가 이렇게 만들어질 가능성이 지금 존재를 하고 있다. 이 종목은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싸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좀 진행을 시켜볼게요. 여기 밑부분까지 결국엔 내려왔죠. 그래서 한번 지지 반등이 나오고, 우리가 생각보다 V자가 잘 나오지 않는다. 그죠? 이 추세를 타고 올라가거나 또는 쌍바닥, 쓰리바닥 되는 것, 그 다음에 여기 이평선들 돌파, 요런 지점을 노린다면은 바닥을 보고, 그러니까 발바닥에 사는 것이 아니라 발바닥을 확인하고 무릎에 사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죠. 바닥에 사고 싶다 그러면은 과감하게 여기서부터 매집을 들어가고, 어느 순간 이탈하면은 추세선 저점 대비 몇 프로 이하 내려가면은 3% 5% 내려가면은 손절 때려 나온다. 요것은 바닥을 노리는 매매가 되겠죠. 자, 발바닥을 확인하고 무릎에 사는 확인 매매를 하려면은 바닥을 다져주고 돌파할 것을 돌파를 해주는 것을 확인을 해보면 되겠죠. 좀 더 지나고 살짝 이평선까지 일단 진입을 하고 다시 살짝 내려와서 또 내려가네요. 그죠? 다시 저점을 올리면서 쌍바닥을 만들어줍니다. 추세선 하단 부분에서. 그죠? 결과론적으로 이 종목 계속해서 이 추세로 올라간다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은 가장 싼 구간, 가장 싼 가격은 당연 여기가 되겠죠. 싼 가격을 잡으려다가 내려갈 수도 있으니 안전하게 매매하려면은 싼 구간에서 돌려 세우는 것을 확인하면 되겠죠. 그죠? 결과론적으로 중심까지 올라가든 여기 고점대까지 올라가든 여기 사든
여기 사든 몇 프로 차이인데 안전하게 먹는 게 더 중요하겠죠. 자, 이평선 다 밀집되어 있고 쌍바닥 만들어주고 중간 넘어서는 것, 이평선 넘어서는 것 확인하는 것, 그런 건 지금 추세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지만 결국 그 안에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기본적인 이평선 쌍바닥 다 배운 것을 써먹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슈팅이 나왔습니다. 거래량 들어왔고요. 바닥 부분에서 나왔어요. 항상 자, 거래량 터지는 게 중요하다, 이런 또 윗골이 달리는 것이 뭐 매집봉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잖아요. 그것이 어디서 나와야 되냐? 바닥에서 나와야 된다. 추세의 바닥이잖아요. 이 추세를 모른다면 이 부분이 지금 바닥인지 아닌지 모르겠죠, 그죠? 바닥에서 터진 거래량이 들어온다. 자, 밑쪽에서 내려가다가 바닥 부분에서 더 이상 내려가지 않으려고 누군가가 세력이 들어왔다,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양봉이 안 뜨고 거래량 떴으니까 이 앞으로는 다시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은 이 양봉을 지켜내주고 다시 돌려 세우면은 또 타점 볼 수 있고, 또는 이 캔들을 넘어서는 순간부터 뭐 매집에 들어가도 괜찮겠죠, 그죠? 자, 이 근방이 바로 타점 부분이 되는 겁니다. 이 종목을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구간인 거예요. 자, 그 다음날 상승에 대해서 조정, 하지만 음봉 나왔지만은 지켜주고 있죠. 캔들을 깨지 않고 지켜줬고, 또 바로 지켜줬고, 조정받았지만 또 지켜주고 있고, 계속해서 지켜주고 있어요. 추세선도 깨지 않고. 자, 그 다음에 지켜주고 난 다음에 돌려 세웠어요, 그죠? 자, 그럼 여기 위쪽으로 가이드를 잡으면은 대략적 추세의 중심 정도 되는 곳도 저항이고, 일단 처음으로 넘어들 것은 꼬리의 중심 넘어서야 되고, 여기 고점대, 그죠? 여기 또 저항일 거고 넘어서야 되고, 최종적으로는 이 추세 상방인 여기를 목적으로 잡고 가이드를 잡고 매매를 해볼 수가 있겠죠. 물론 그 전에 중심에서 떨어질 수도 있고 여기까지 갈 수도 있고 요 돌파고 더 올라갈 수도 있고, 그것은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것도 우리가 거래량이나 여러가지 지지 저항을 지켜주느냐 이탈하느냐 이런 것들로 또 우리가 판단을 하면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올라가고, 자, 중심 돌파를 하고 상승에 대해서 이틀 조정 5선 지켜주고 난 다음에 돌파, 자, 중심 돌파, 그 다음에 오늘 슈팅이 나와가지고 정확하게 이 추세 상방까지 진입, 상방 돌파고 오버슈팅 나오고 난 다음에 종가는 여기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지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매매 마크네어 표시, 추세 이렇게 만들어지고, 저렴한 구간 바닥 닫아주고 들어올리고, 이것을 이겨줄 때 여기서 바이, 올라갈 때 중심 부분에서 일단 한번 분할 매도, 또 올라갈 때 고점대에서 또 분할 매도. 다들 그 말들을 하잖아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된다, 저평가 구간에서 고평가 구간에서 팔아야 된다. 지금 이 매매가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라의 FM이에요. 전형적인 스윙 매매죠. 근데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라, 그것을 가이드를 지금 이렇게 잡을 수가 있는 거고, 싸게 사는 곳이 어디인가 추론을 해볼 수가 있고, 그 싸게 살 구간을 지켜주고 돌려세우는 것을 확인하고 매매를 한 거고, 그죠? 그 안에서 세세하게 추세선 플러스 지지 저항, 이 종목에 대한 공부 별도로 필요하겠지만, 요 며칠간 배운 걸로 예를 들어서 이 추세선을 내일이나 모레나 상승에 대한 조정을 이렇게 지켜주다가 추가적으로 돌파를 하면은 오버슈팅 급등 가능한 구간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고, 하지만 급등하고 난 다음에 언젠가는 본래의 추세선으로 급락을 할 것이고, 그죠? 이렇게 미래도 예측이 가능한 거고, 여기서 맞고 떨어진다면 다시 적어도 중심까지는 내려올 가능성이 커지고, 그죠? 한 종목 더 보도록 할게요. YC캠이라는 종목을 매매를 한 거고, 자, 이 종목은 우리 멤버십 채팅방에도 공유가 된 거죠. 여기서 자, 이 종목을 보면은 추세선이 선익 시스템보다는 좁죠. 좁으면 당연히 수익률이 좁아질 거고, 다시 대충 볼까요? 선익 시스템은 위쪽에서 위쪽까지 대략적으로 30% 이상 상승률이 나왔다면은, 자, YC캠 매매 마크네 표시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매수가 되고 여기 매도가 됐죠. 추세 하방 상단 매도. 여기 같은 경우는 폭이 좁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는 17, 18% 정도. 자, 매수한 위치를 보면은 추세가 대략적으로 위쪽으로 이렇게 생기고, 자, 위쪽 내리면 대략적으로 이런 추세로 올라가고 있죠, 그죠? 며칠 전으로 돌아가서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추세가 잘 만들어지고 있죠, 그죠? 거래량도 들어오고 있고. 그러면 이 종목은 중기적으로 상승 추세에 여기는 단기 하락이에요. 그러면은 단기 하락이라는 것은 싸지고 있다. 올라가는 애가 내려가니까 싸지는 거지, 내려가는 애가 내려갈 때 싸지느냐,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올라가는 추세에서 싸지는 것이 기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여기 내려가는 추세에서는 싸게 사도 계속해서 싸게 사도 올라가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추세가 만들어졌을 때 싸게 사는 부분, 비싸게 파는 부분. 자, 고점 조정. 자, 싸진 부분에서 뭔가 의미 있는 행동이 나왔어요. 겁을 한번 주고 들어오고 거래량 들어오고, 이제 앞으로 이 캔들 지켜내주면 되겠죠. 또는 넘어서 주든지. 그 다음 날에 바로 이렇게 갭 하락으로 겁을 줄 때 지켜줬기 때문에 추세도 이탈 안 했기 때문에 오히려 추가 매수 기회, 한 번, 두 번 추가 매수. 그 다음에 오늘 바로 갭 상승 여기서 시작하면서
올라갔는데 또 정확하게 고점대 여기 맞고 내려오는 모습이죠. 여기서 매도. 항상 뭐 말씀드리지만 뭐 경험이란 것도 당연히 있어야 되고 연습도 하셔야 되고 복습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항상 또 요것이 평생 지켜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요것을 넘어서면은 이 각도가 아니라 요런 각도로 더 급등이 날 거고 이 각도로 지지를 받아주다가 이 각도를 이탈하면은 요렇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요렇게 내려가는 것이다. 당연히 뒤를 생각하는 손절에 대한 대응도 마련하고 매매를 해야 되고 그죠? 특히 지금 상승장이니까 상승장의 상승 추세에서 싼 부분은 기회다. 지금 상승장이고 상승 추세가 많이 형성되는 시기니까 공부를 한번 잘 해보시면 좋겠고 반대로 하락장, 하락 추세로 변하는 종목들이 많을 때는 또 안 먹히겠죠. 그죠? 그때는 또 피해야 되고요. 우리는 최근에 이 추세선에 대해서 계속해서 배우고 있죠. 기본적인 것도 배우고 변형도 배우고 여러 가지 형태를 배우고 있고 오늘도 그런 예시를 계속해서 복습 차원에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을 앞으로 우리는 주가 예측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자, 우리가 미래로 갈 수는 없지만 미래에 이 종목은 주가가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 라는 것을 가이드를 잡아 볼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장점이 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여기 차트를 보면은 12월이에요. 작년 12월, 지금이 3월이니까 3-4달 전으로 돌아간 상태입니다. 일단 여기서부터 오늘까지 형태를 보고 오늘 다음 앞으로 일주일 한 달 뒤엔 또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예상을 해보도록 하죠. 자, 여기 보면은 주가가 위에서부터 하락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고점 한번 만들어지고 저점 한번 만들어지고 또 고점 한번 만들고 저점 만들어지고 있죠. 이렇게 고점, 저점을 두 번 위쪽으로 만드는 순간부터 이 추세선, 추세 라인, 이 추세 밴드 이것을 우리가 추세선이라 부르고 여기를 추세선 상방, 여기를 추세선 하방이라 부르고 이렇게 평행하게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패러렐 채널이라고 말을 합니다. 채널. 자, 이 패러렐이라는 것은 평행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채널이라는 뜻은 우리 일반적으로는 막 통로, 경로 이런 뜻이죠. 뭐 텔레비전, 라디오 채널 이렇게 주파수 채널 그러니까 주파수 전기들이 통하는 이 경로를 채널이라고 하는데 이 주식에서 특정 가격대를 두고 계속해서 흘러가는 통로, 경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두 개를 합하면은 패러렐 채널 평행을 달리는 통로, 평행 경로라는 거죠. 이 주식은 당분간 이 추세선 상방과 하방을 두고 평행하게 이렇게 흘러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미래를 다 알 수가 있겠어요. 그죠? 기술적 분석, 차트 분석은 정답을 알기보다는 미래를 예상을 하고 가이드라인을 잡기 위해서 하는 것이 정답을 찾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주식에서는 이렇게 당분간 이 채널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받아들입니다. 자, 이렇게 고점이 2개, 3개, 4개, 5개 열리고 계속해서 연결되면서 가고 있으면 언젠가는 깨질 가능성이 커지겠죠. 그러니까 점점 눈이 틀수록 자, 고점 2개에 저점 하나만 형성되어도 볼 줄 이 채널을 만들 줄 알아야 되고 또는 저점 2개에 고점 하나만 형성되어도 이렇게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눈을 빨리 트여야 돼요. 이 채널이라는 것이 초반에 더 잘 먹히거든요. 이제 데이터가 지나면 지날수록 또 다른 세력이 붙고 이탈자가 늘리면서 어느 순간 각도가 이렇게가 아니라 각도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 채널이 변형이 생기기 마련인데 꼭지점 2개 여기서 유지될 확률이 더 크다. 자, 일단 12월부터 오늘까지 역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고점 2개, 저점 2개 만들고 이렇게 채널을 만들고 난 다음에 고점 대비 저점대에서 반등을 해주는 모습을 보고 있죠. 역시 쌍바닥, 쓰리바닥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은 한 번 반등, 한 번은 지켜주려고 하는구나. 여기를 지켜주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추적 들어가자. 한 번 더 반등 나올 때 찍고 20선 돌파, 60선 돌파 이때 한번 보자. 이렇게 우리가 타점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지나고 다시 한번 저점대로 내려가서 쌍바닥 찍어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돌려 세워서 이평선 돌파. 나오죠, 그죠? 그러면 올라간다면 우리가 가이드를 잡을 수 있는 것이 여기 상방까지 가이드를 잡을 수 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최근에 배운 것들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오르고 내리고 하다가 상방까지 도달.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크게 두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이 종목이 강하고 시장이 강하면은 이 종목이 돌파해서 여기를 돌파하면은 이 각도에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돌파하면 추가 급등 가능성이 생기든지 여기를 맞고 내려간다면 여기와 같이 다시 하방까지 가능성을 봐야 된다. 또는 이 중심 라인에서 돌려 세울 가능성. 자, 복사를 하나 더 해서 이 중심도 가이드를 잡으면 좋다 그랬죠, 그죠? 정확히 중심도 좋고 중심에서 좀 조정도 좋은데 이 중심 라인에서 지지 저항이 많이 일어나는 부분 여기 지지, 저항, 저항, 지지 여기 지지 부분, 그죠? 올라간다면 오버슈팅, 내려간다면은 여기까지 또는 여기서 반등 두 가지 형태를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이제 초보분들이나 차트 공부를 잘 안 하신 분들이
반박을 하는 것이, 그러면은 만약에 내려간다 그러면은 여기서 사 모아서 여기서 수익 내면 되겠네요. 그것도 뭔가 오류가 있고, 여기서 샀는데 내려가서 나 손실 봤어요 라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것은 차트 공부를 얕게 하는 거예요. 두 가지죠. 사 모으는 방법이 있고 찍고 올라갈 때 사는 방법이 있고, 첫 번째 사 모으는 방법을 했다 그러면은 이탈하면 손절을 해야 되는 것이고, 확인하고 매매한다, 여기와 같이 찍어주고 이평선 돌파, 찍어주고 지지 저항 돌파,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사야 되고, 또 내려갈 때는 또 반대로 거기서 내가 중요하게 봤던 곳을 돌파를 했을 때 샀으면은 그 부분 이탈했을 때는 파는 손절 행위가 나와야 되는 거고, 그죠? 결국에는 이 손절에 대한 계획이 없기 때문에 이 차트 분석이 실패를 하는 겁니다. 크게는 두 가지 형태가 나오겠죠. 앞으로 내려갔습니다, 그죠? 이번에는 돌파를 못하고 내려갔기 때문에 중심 반등, 하방 반등을 기다려 봐야 되겠죠. 일단 여기서 한번 지지를 받아줬어요. 그러면은 지지를 받아줬구나, 이 종목이 다시 돌려 세울 때 이 캔들을 돌파, 이평선 돌파할 때 사볼 수 있겠구나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되지 않고 여기를 이탈했을 때는 여기까지 기다린다, 시나리오가 두 개 만들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한번 지켜주고 이탈했어요. 그러면 더 내려갈 가능성이 커졌죠, 그죠? 자, 이탈하고 쭉 내려가다가 일단 20선에서 한번 멈춰줬고, 그 다음에 한번 반등이 나왔죠, 그죠? 자, 상승에 대한 조정에 대한 반등, 요건 기술적 반등. 그 다음에 다시 이탈하고 상방 부분에서 또 내려갑니다, 그죠? 중심 이탈하고 또 쭉 내려와서 다시 하방까지 진입을 합니다. 자, 여기서 봤을 때는 요런 각도로 내려가면은, 자, 요 정도 1월 중순에 1,600원 근방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생기는데, 한번 들어 올렸다가 내렸기 때문에 더 늦게 1월 말 2월 초에 여기 진입을 하게 되죠. 가격대는 1,600원이 아니라 이제 30원, 40원, 50원 더 저점이 올라가는 형태가 벌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이 이 종목 여기서 내려간다면 1,600원이 저점이 될 것이고, 보름대에 내려갈 것이면 1,650원에서 저점이 만들어질 수 있다, 예상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그죠? 이제 이탈과 반등을 보면 되겠죠. 자, 일단 한번 반등 지켜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또 조정받고 한 번 더 찍어주고 난 다음에 다시 반등 또 지켜주려고 하고 있죠. 자, 중심 돌파하고 올라갔으니까 이제 여기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커지겠다. 그럼 여기서 또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쉬지 않고 올라간다면은 여기 하루 다음, 이틀 다음, 3일 다음, 그럼 대략적으로 1차 목표가가 2,000 몇백 원대가 되겠다. 여기 2,100원, 2,200원이니까 2,150원 전후반이 될 수가 있겠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조정받고 한 5일에서 10일 있다가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면은 목표가가 2,200원까지 목표가가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천천히 올라갈수록 목표가가 올라간다. 점점 이 목표가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기간에 따라서 시간이 길어지면은 목표가가 올라간다. 그 다음날 바로 고점대까지 진입을 했죠. 그럼 목표가 금방 여기 저항받았으니까 이제 여기서 돌파냐 이탈이냐 또 주가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고, 그 다음 내려왔습니다. 중심까지 내려왔죠. 여기서 돌려 세우는지 이탈하는지 한번 튀어주면서 목표가를 더 크게 가져가고 있죠. 목표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맞고 그 다음 또 내려오네요, 그죠? 자, 이제 중심을 이탈을 했습니다. 20선도 이탈을 했고, 자, 그러면은 방향성은 두 개를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다시 20선 돌파하고 중심 돌파하면은 중심 지지 반등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고, 여기서 돌파를 하지 못하고 점점 내려간다면은 여기 하방을 봐야 되는데, 여기서 다시 기간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와 같은 각도, 여기와 같은 각도로 내려간다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2월 28일인데 대략적으로 이전과 같이 이런 각도로 내려간다 그러면은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5거래일 정도, 여기가 2월 28일이니까 3월 초에 저점을 찍고 반등이 가능하겠다라고 예상이 될 수가 있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그대로 내려가는 것은 우리가 조정 때 배웠겠지만 이것은 가격 조정, 가격을 계속해서 밀어버리는 것을 가격 조정, 그 다음에 조정이 하나 더 있죠, 그죠? 기간 조정, 옆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가격 조정이에요. 자, 여기에서 여기는 기간 조정입니다. 자, 지지부진한 기간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끝나는 지점 여기까지 가격은 크게 내려가지 않았죠, 그죠? 근데 기간을 거의 한 달을 끌고 가고 난 다음에 올라갑니다. 그러면 가격 조정이 온다는 말은 대략적으로 일주일 이내에 저점을 볼 수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반등도 더 빨리 나오겠죠, 그죠? 그럼 여기서 대략적으로 예상을 해보면은 3월 초에 저점을 보고 3월 2, 3주 차에 반등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시나리오가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 만약에 기간 조정으로 가면은 자, 우측
우측 여백을 더 좀 크게 해볼게요. 100글자로 하고, 자, 우측 여백을 많이 남겼습니다. 가격 조정은 이렇게, 이제 기간 조정으로 가면은 옆으로 가는 형태가 되겠죠. 이제 단봉이 발생을 했고, 여기서 뭐 아래 위로 흔들고 이렇게 하겠지만은, 크게 보면 옆으로 가는 형태가 벌어진다면은, 그것을 기간 조정 또는 횡보 장세, 이렇게 부르죠. 그죠? 대략적으로 이런 형태를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단을 맞지만 그 시기가 뒤로 미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격 조정 대비 기간 조정이 저점이 더 올라간 형태가 벌어지고, 저점이 더 올라가면은 상승폭도 목표가가 더 높아지겠죠. 그죠? 여기서 올라가면은 목표가가 여기서 올라가면 목표가가 여기가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가 되겠죠. 그죠? 더 늦게 가는 대신 더 많이 가는 것, 빨리 가는 대신 적게 가는 것.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조정, 채널, 지지 저항, 차트를 보는 본질들이에요. 이게 우리는 여기서 저점대를 두 개를 예상할 수 있다. 가격 조정이면은 여기, 기간 조정이면은 여기, 그죠? 대략적으로. 그러면 그 기간이 지금 여기가 2월 28일이니까 이제 여기 3월이 되겠고, 대략적으로 여기가 한 4월 정도 되겠죠. 그죠? 이 폭들을 보면은 기간 조정을 받았을 때는 대략적으로 3월 말 또는 4월 초 중순에 반등 가능할 수가 있겠다. 여기서부터 기간 조정을 받으면 여기서부터 거의 한 달 뒤에 반등 가능성을 볼 수 있겠다. 진행을 시켜 볼게요. 이제 자, 2월 29일 말일이고, 그 다음에 한번 살짝 반등 나고 3월 초가 됐습니다. 이제 구분선이 생겼죠. 월 구분선. 그 다음에 옆으로 빨리 밑으로 가지 않네요. 그죠? 자, 가격 조정에서 기간 조정으로 가는 분위기예요. 옆으로 계속 밀면서 여기가 오늘입니다. 3월 18일이에요. 자, 현 시점에서 이 종목을 다시 분석을 해본다면은 최근에 이렇게 지지를 받아주고 있죠. 60선 받아주고 있고 120선 받아주고 있고, 여기서 바로 돌려서 중심을 돌파하면 빠르게 상승 가능하겠지만, 만약에 계속해서 지지를 받는다 그러면은 두 가지 형태. 갑자기 지지대를 훅 깨고 내려간다면 여기 그다음 빠른 반등이 가능할 수가 있겠다. 계속해서 밀어버리면은 3월 말 4월 초에 반등 가능성을 볼 수가 있겠구나. 만약에 공격적인 투자로 밑에서부터 사모가는, 저평가에서 사모가는, 그러니까 이런 채널이 만들어졌을 때는 여기가 고평가 구간, 여기가 중심 이하가 저평가 구간이 되죠. 그죠? 저평가 구간부터 내가 사모으겠다. 그러면은 최소 기간을 요렇게, 최대 기간을 요렇게 생각을 하면서 여유를 가지고 사모갈 수가 있겠죠. 아, 여기 샀는데 왜 안 올라가지? 왜 안 올라가지? 왜 안 올라가긴? 기간 조정인데, 기간 조정의 끝은 여기인데, 그죠? 그러면은 저평 구간의 아래쪽에 있으니까 만약에 사모가 간다 그러면 사모가 갈 수가 있고, 만약에 내려가더라도 하방까지는 여기까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당연히 여기까지 사모아 갈 돈을 남겨두고 매매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고, 기간적으로도 여유를 여기까지는 끌고 갈 수도 있겠다. 빠르면 이렇게 가겠지만 늦으면 이렇게까지 끌고 갈 수도 있겠다라는 것도 알게 되고, 여기서 반등을 하든 1차적으로 넘어줘야 될 곳은 어디인지, 그 다음에 1차 목표가는 대략적으로 어디가 되는지를 앞으로 예상을 이렇게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만약에 여기서 3번 가는데 여기를 이틀한다. 당연히 손절이고요. 그죠? 채널이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조정기에 짧은 조정이면 대략적으로 이런 부분, 긴 조정이면 대략적으로 이런 부분을 우린 여기서부터 우리는 이 종목의 미래를 예상을 해볼 수 있다. 자, 요것을 다 지우면은 채널이 보이지 않는다면 더더욱더 예상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두 개, 세 개 만나는 저점대를 빨리 찾아서 하나, 둘, 한 두 개 정도 만들었을 때부터 빨리 찾을 수 있는 눈이 만들어져야 되고, 자, 그것이 대략적으로 평행하게 만들어졌을 때 우리는 상방과 하방을 예상을 할 수가 있고, 하방도 빠르면 여기, 길면 여기, 빠르면 여기, 길면 여기, 올라갔을 때로도 빠르면 여기, 길면 여기, 빠르면 여기, 길면 여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이드 예상을 하면서 참고를 하면서 매매를 할 수가 있다. 남들과 다르게 큰 장점을 가져갈 수가 있겠죠. 그죠?